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응원해주신 덕분에 지난 토요일 연극 공연은 무사히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제목은 외모 자존감 수업. 지은이는 정신과 전문의 부은주. 출판사는 그래도 봄입니다. 책값은 16,800원, 326쪽. 초판 일쇄는 2022년 5월 27일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외모 자존감이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통상적으로 외모 자존감이라는 말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내리는 평가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몸에 무리가 가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유해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로지 외모 관리를 목적으로 하루에 8시간씩 운동하고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들을 두고 외모 자존감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이들은 몸을 해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면서 동시에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사람들로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형성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체 이미지는 심리학계에서 관심이 높은 분야 중 하나이다. 학계에서 신체 이미지에 관심을 갖는 건 낮은 자존감을 비롯해 우울증, 섭식장애 등 정신질환과의 관련성이 깊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형성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의식이 강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덜 매력적이라고 느껴 궁극적으로는 외모를 변화시키려 한다. 반대로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형성한 사람은 객관적 외모와 관계없이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은 외모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자극들로 득실거린다. 소위 말하는 외모 천재, 즉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SNS로 매일같이 접하고 fat talk, 즉 몸매에 대한 부정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대화는 일상화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신체적 특성을 소재로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조롱을 서슴지 않는다. 인터넷 댓글은 연예인들의 외모 악플로 가득하고 현실에서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외모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타인의 말과 시선에 덜 휘둘린다. SNS와 대중매체 혹은 일상에서 외모 천재를 만나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한다. 외모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정반대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마음에 안 드는 부위에 집착하며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힌다. 이들의 머릿속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전전긍긍하며 겉모습에 과도하게 몰두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게 되고 종국에는 외모를 바꾸는 방법에 눈을 돌린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외모 자존감이 높을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 분명 외모가 준수한데 외모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다. 외모에 결함이 없거나 미미한데도 강박적으로 집착하여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신체 이형 장애가 대표적인 예다. 반대로 외부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아도 외모에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비결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객관적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외모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존중감이 높아 이들에게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외모가 그대로인데 외모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는가?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해답은 신체 이미지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아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데 있다. 겉모습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변하면 그 사람의 외모 자존감은 유의미하게 달라진다. 외모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영화
I Feel Pretty의 주인공 르네는 통통한 몸매가 불만인 젊은 여성이다. 외모 자존감이 낮은 르네는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머리를 다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예쁘고 날씬하다는 망상에 가까운 신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여전히 통통한 체구의 르네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르네가 아니다. 자신이 예쁘다는 믿음은 자신감을 솟구치게 만드는데 이는 확연하게 밝아진 표정과 패기 넘치는 행동으로 표출된다. 오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급상승한 외모 자존감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외모의 변화가 유의미한 차이를 일으킨 것이다. 성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다면 성형수술에 반대하지 않는다. 외모의 변화가 외모 자존감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일 때도 분명히 있다. 특히 기형이 자명한 경우 성형은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되기도 한다. 동시에 찬성하지도 않는다. 성형을 충동적으로 결정하거나 혹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하여 후회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접했기 때문이다. 두 갈래 길 중 어떤 길을 택할지는 본인의 몫이다. 뇌과학적으로 남성이 예쁜 여성의 얼굴을 보면 안화 전두피질과 측좌핵 같은 보상 관련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게임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예쁜 얼굴을 볼 때도 활성화되는 것은 뛰어난 외모에 이끌리는 걸 생물학적으로 설명해준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이 예쁜 백인 여성을 오래 응시하는 선호 반응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회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아기들조차 예쁜 사람을 선호한 것인데 우리가 예쁜 외모에 이끌리는 데는 선천적인 영향, 즉 본성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 못생긴 외모는 뇌의 편도와 섬엽을 활성화시킨다. 이 구역들은 부정적인 정서 및 혐오감과 관련된 뇌 영역인데 혐오감은 낯설고 위험한 자극을 민감하게 알아차려 멀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순기능이 있다. 이러한 뇌의 혐오 반응으로 인해 추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괴물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선호하고 추한 외모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뇌 때문이다. 적확히 말하자면 뇌가 투시력이 없어서다. 외모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되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뇌가 매력을 평가할 때 외모만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외모 외에 다른 요인들도 매력 지수에 관여한다. 첫 번째 요인으로 기억이나 경험이 있다. 동일한 외모라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경험은 매력 지수를 변화시킨다. 실제로 신경미학 연구에 의하면 기억과 경험은 상대방의 외모를 지각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나쁜 기억을 갖게 되면 여러 뇌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예쁜 외모가 주는 보상 반응이 상쇄된다. 소위 말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갖춰지지 않으면 점수는 금방 바닥나버린다. 뇌가 선호하는 잘생기고 예쁜 외모도 뇌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냄새도 매력 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연구 결과 동일한 얼굴이라도 안 좋은 냄새를 제공받았을 때 여성들은 덜 매력적이라고 인식했다. 반대로 악취를 제거하면 외모의 변화 없이 매력 지수를 높일 수 있다. 향수를 구매하라는 말이 아니다. 좋은 향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채취를 풍기지 않는 것이다. 유머, 자신감, 용기와 같은 내면적 특성 또한 누군가를 매력적이라고 느끼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마음가짐은 뇌가 매력을 평가할 때 보는 주요한 정보 중 하나이다.
얼굴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다. 나와 얼굴이 동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간혹 누가 봐도 성형이 잘 되었는데 당사자가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수십 년간 봐온 얼굴이 단번에 변해서다. 아무리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이어도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이다. 성형수술을 통해 이상적인 얼굴에 근접하는 건 어떤 면에서 정체성과 개성의 소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외모 자존감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상황이 있다. 질환이 발생할 때가 대표적이다. 비교적 선별적으로 외모만 위협하는 질병으로 피부병을 꼽을 수 있다. 수많은 연구들이 피부 질환자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한 연구에서는 30에서 60%의 피부 질환자가 중대한 심리적 고충을 겪는다고 보고했는데 피부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당 부분 낙인에서 기인한다. 건선, 백반증, 아토피 등 많은 피부 질환이 전염성, 위생, 결여 등의 고정관념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외모 스트레스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편이다. 특히 싱글인 젊은 여성이 몸에 불만을 갖기 쉬운데 연애, 취업 등 외모의 중요성이 높은 상황에 당면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성애자 여성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연령, 교육 수준, 직업 상태를 초월한다.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의 몸은 소비의 대상으로 여겨지곤 했다. 그로 인해 여성들은 몸에 수치심을 갖거나 외모에 집착하기 쉽다. 가령 여성들이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남성들은 10분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성애자 여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외모 불만족감의 위험 인자인 것이다. 외모 열등감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사회적 비교 이론과 자기 차이 이론이 있다. 이론의 요지는 다른 사람, 특히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람과 외모를 비교하는 게 외모 자존감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이론에 의하면 외모 천재들을 자주 접할수록 외모 자존감은 떨어진다. 본인도 모르는 새에 외모를 비교하며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낀다.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외모 천재들을 요즘처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일같이 접할 수는 없었다. 기껏해야 퇴근 후 TV를 보고 잡지나 홍보물을 보는 정도였다. 요즘 사람들의 낮은 외모 자존감은 어쩌면 IT 기술의 발달로 인한 후유증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숱한 연구들이 SNS가 외모 자존감에 좋지 않다는 결론을 보고했다. SNS와 매스미디어에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의 빈도가 실제보다 월등히 높다. 이들이 비정상적으로 외모가 뛰어난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프랑스와 르로르는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SNS의 잦은 이용은 외모 자존감 회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습관이다. 외모 자존감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데 유독 취약해지는 시기가 있다. 생리학적으로는 신체적 변화가 큰 청소년기가 대표적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대학 입학 전에 수능 성형을 받는다.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험생들을 끌어들인다. 대학 입학 전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니 회복 기간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대학 친구들에게 성형 사실을 숨길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성형률이 높다. 2011년에는 국제 미용 성형 수술협회 기준 성형률 1위에 등극한 적도 있다. 개인적으로 성형을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외모 자존감이 취약한 시기에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형수술도 수술이니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 아래의 4가지는 성형을 결정하기 전 참조해야 할 사항들이다. 1. 숙고 기간 갖기. 프랑스에서는 미용 수술 전 의무적으로 15일간의 숙고 기간을 갖는다. 충동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수술 결과가 불만인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바로 섣부른 결정이기 때문이다. 2. 시술자의 경력 및 전문의 여부 확인하기. 땡땡 의원 진료 과목 성형외과, 땡땡 클리닉 진료 과목 성형외과, 땡땡 성형외과 의원 중에서 가장 후자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다. 의료법상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하지 않은 의원은 성형외과 의원이라고 명시할 수 없다. 성형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다. 3. 부작용 가능성 고려하기. 설령 수술 직후 거울 속 모습에 만족하더라도 몇 년 뒤에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동적인 헤어스타일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100% 원상 복구된다. 하지만 성형은 원상 복구가 어렵거나 영구적 변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섣부른 성형은 단연코 외모 자존감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4. 성형외과 유튜브 확인하기. 일부 성형외과 유튜버들은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만약 성형을 고민 중이라면 시청해보는 것도 참고가 될 것이다. 젠더 심리학 전문가 러네이 엥겔르는 외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칭찬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격려하고 강화한다. 이론적으로 외모 칭찬은 상대방이 외모에 대해 더 많이 신경 쓰고 관리하게끔 한다.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지만 외모에 대한 언급은 사람들이 나의 외모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외모와 체형을 유지해야 칭찬을 듣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얼굴과 몸을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집착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비록 좋은 의도라도 외모 칭찬을 할 때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으면 외모에 대한 만족감도 낮아진다. 낙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수용의 폭이 넓고 외모에 변화가 있어도 흔들림이 적다. 완벽주의적인 사람은 평가 기준이 높아 외모에 불만을 느끼기 쉽다. 한센병처럼 기형이 뚜렷한 것도 아닌데 뇌가 얼굴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미모 염려증 혹은 외모에 대한 강박증이다. 그들 중 절반은 외모 걱정에 하루 3시간 이상을 소비한다. 결점이 있다고 느끼는 부위를 수십 번씩 거울로 점검하고 화장으로 덧칠하고 모자를 눌러쓰고 남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고뇌한다.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뾰루지 하나를 가지고 자신이 괴물 같다고 인식해버리는 강박적인 뇌 때문이다. 75%에서 우울증이 동반되고 3명 중 2명은 미용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간다. 그러나 외모 강박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외모가 아닌 마음을 향한다. 중등도를 넘어서면 아무리 성형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 설령 미용적 개입을 통해 결점이 없어져도 그들의 강박적이고 편향된 뇌는 변화를 부정하거나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외모 검진을 통해 또 다른 결점을 도돌이표처럼 발견해낸다. 성형 후회율이 월등하게 높다 보니 성형 중독에 빠지거나 누가 봐도 수술 결과가 나쁘지 않은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거울 속 스스로를 깨부시기도 한다. 헤어날 수 없는 열등감의 미로에 갇힌 것과 다를 바 없다. 객관적인 모습보다 주관적인 만족감이 외모 자존감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과거 Let Me In이라는 방송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다. 누가 봐도 콤플렉스가 될 만한 외모를 성형을 통해 개선해주는 TV 프로그램이었다. 출연자들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졌고 방송은 늘 수술 전후 급격한 외모 변화로 많은 게 달라졌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곤 했다. 그러나 방송은 중단되었다. 성형외과 의사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제 이러한 메이크오버 쇼는 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외모와 행복이 정비례하고 성형을 하면 삶이 달라질 거라는 환상을 갖는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성형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리라는 허황된 바람은 성형 후회율을 높이는 주범이니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한다. 외모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눈에 담기는 객관적인 모습이 아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다. 외모의 기형은 외모 자존감을 떨어뜨리나 외모에 기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모 자존감이 낮은 것은 아니다. 외모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안 좋은 습관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외모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들은 비교를 하더라도 불공정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비교 대상은 주변에서 외모가 가장 뛰어난 사람 또는 SNS의 외모 천재들이며 비교를 할 때도 자신의 단점과 타인의 장점을 비교하는 무리수를 둔다. 혹은 신체 부위별로 비교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압박한다. 예컨대 나는 누구보다 피부가 좋지 않아. 나는 누구보다 코가 낮아. 라는 식으로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다. 카페인 증후군, 즉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는 신조어는 비교 습관에서 유래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외모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지하철 광고나 패션 잡지 표지에 등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외모가 뛰어나다. 외모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은연중에 인식하면서도 비교하는 습관을 자제하지 못해 자신을 깎아내린다. 패배는 필연적이다. 외모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겉모습의 변화만이 외모 자존감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모가 외모 자존감을 결정짓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의 역도 성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외모 자존감이 외모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내면의 평가는 몸짓과 얼굴 표정에 반영된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외모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모로는 형언하기 어려운 매력을 전해주며 이로써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반면 외모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경직된 표정을 보이기 쉽다. 문제는 워낙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다 보니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주변 사람들은 방어적인 표정 때문에 이들을 대하기 어려워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인식하지 못한다. 표정 습관을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 나의 표정이 어떤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된다. 물어보기가 껄끄럽다면 졸업 앨범이나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살펴보자. 졸업 앨범의 표정이 미래 행복도를 예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표정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진 속의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한자에서 표정이라는 말은 겉표에 마음 정이 합쳐진 단어로 얼굴에 드러나는 정서를 의미한다. 기분은 주관적 감정이지만 우리는 상대방이 우울한지 여부를 직감으로 느낄 수 있다.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은 예쁜 외모보다 예쁜 표정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 얼굴보다는 표정이 외모 자존감의 높낮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표정 습관은 웃음에 반영된다. 웃음을 지으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웃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상황에 의해 자연스럽게 웃게 되는 뒷센 미소와 억지로 짓는 패남 미소. 억지로 짓는 웃음은 왠지 모르게 건강에 그리 유익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관련 연구 결과 억지로 짓는 웃음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감정이 표정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역으로 표정이 감정을 일으킨다는 안면 피드백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심장 근육과 달리 얼굴 근육은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표정은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지금껏 즐거운 상황에서만 웃었다면 의도적으로 웃어보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속해서 웃는 훈련을 하다 보면 외모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표정이 당신의 얼굴에도 조금씩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외모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몸을 해치면서까지 운동하지 않는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근육질 몸매에 집착하는 남성들처럼 마른 체형을 소망하는 일부 여성은 지나칠 정도로 운동에 몰입한다. 문제는 강박적인 운동을 통해 실제 체중 변화가 있더라도 외모 자존감의 상승은 기대보다 덜하고 장기적으로는 외모와 외모 자존감 모두를 해친다는 점이다. 외모 자존감은 겉모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관적 인식과 건강함, 일상의 즐거움이 더 크게 작용한다. 실제로 외모 관리를 목적으로 한 운동이 건강이나 즐거움을 위한 운동보다 외모 자존감에 덜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정신의학적으로 섭식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사회문화적 요인을 꼽는다. 마른 체구를 예찬하고 비만인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가한 결과가 거식증과 폭식증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섭식장애의 발병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높다. 겉보기에 예쁘고 건강한 사진을 찍기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거나 약물을 집어삼키는 벼락치기 외모 관리는 결국 외모 자존감에 해를 끼친다. 외모는 몸의 한 측면이고 외모 자존감의 기본은 몸을 존중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외모로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SNS의 댓글과 팔로워 숫자, 길거리 헌팅 횟수에 일희일비한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라도 신체 이미지의 유해한 습관들을 정리해보자. 1. 건강하지 못한 식사 습관, 금식, 초저칼로리 식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흡연. 2. 극도로 건강하지 못한 식사 습관, 먹고 토하기,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유해한 약물 사용, 하재, 이뇨제 등. 3. 위험 징조, 무월경,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 어지럼, 탈모, 툭 튀어나온 뼈, 근력 저하. 위에서 언급한 식사 습관이나 징조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책을 덮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섭식장애는 외모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이다. 얼핏 보기에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식사 습관 하나뿐인 것 같지만 내면의 상처는 깊은 물속에 잠긴 빙하처럼 규모가 비대하다. 대학생 때 강의를 하던 교수님이 느닷없이 뚱뚱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처럼 비만은 낮고 펑퍼짐한 코나 주걱턱 같은 콤플렉스와 달리 당사자의 의지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비만이라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개인의 의지 외에도 환경, 유전적 소인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체중 감량의 난이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어쩌다 보니 여드름 피부를 갖게 된 중학생이나 반대로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꿀피부인 사람이 있듯 비만에 취약한 육체를 타고난 사람도 분명히 있다. 과거 게으름뱅이로 간주되었던 알코올 중독이 뇌 질환임이 밝혀졌듯
고도 비만자를 의지박약자로 몰아가는 건 역시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2022년 대한비만학회에서 발간한 진료 지침에 의하면 BMI 35 이상인 초고도 비만은 수술이 의학적 치료법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식사와 운동 같은 정석적인 체중 관리와 약물 치료를 먼저 해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증을 막을 다른 방도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WHO에서 질병으로 등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비만은 엄연한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다. 외모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다음에 4가지 요인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다. 1. 원만한 대인관계. 원만한 대인관계는 외모 자존감에 도움을 준다. 가족의 보살핌과 격려, 친구나 파트너의 위로는 외모 자존감을 보호해준다. 친밀한 관계는 외모에 예기치 못한 트라우마가 발생해도 바닥으로 추락하는 외모 자존감을 보호해준다. 2. 긍정적인 마음가짐, 확대 해석하지 않기. 외모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외모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설령 특정 부분이 불만족스러워도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또한 외모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 외모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외모가 사람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3. 몸이 보내는 신호 존중하기. 외모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몸보다 외모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몸이 배고픔, 갑갑함, 통증을 호소해도 다이어트나 날씬함, 체중 감소를 위해 사뿐히 무시해버린다. 외모 자존감이 낮을수록 거울 밖의 내가 아닌 거울에 비치는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반대로 외모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남에게 보이는 모습보다 몸과 내가 원하는 바를 우선시한다. 4. 너그러운 태도.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자존감의 변동이 클 수밖에 없다. 자존감은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외모에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엄격한 사람은 외모 자존감이 휘청거리기 쉽다. 비단 외모뿐만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사람들은 자신을 채찍질하는데 너무 익숙하다. 남에게는 너그럽지만 유독 자신에게만 가혹하다. 하지만 외모에 대해서만큼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외모와 외모로 힘들었던 자신에게 자비심으로 다독여 주어도 괜찮다. 설령 주변 모든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나는 나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더라도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외모 자존감의 회복은 자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외모는 몸의 한 측면이고 몸과 나는 분리될 수 없다.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과는 사이가 멀어지거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지만 몸과 나는 그럴 수 없다. 따라서 거울에 비친 내가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힘들 때 토닥여주는 것은 외모 자존감 회복의 기본이 된다. 만약 내가 나에게 너그러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외모 자존감은 회복을 향한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거울 속에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거울 밖에 내가 건네는 따뜻한 토닥임이다. 최근 중장년층에서도 성형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나이가 들면 외모 자존감도 낮아지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외모 자존감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한 종단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면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된다고 결론지었다. 노화의 외모 자존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외모 심리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외모 비교는 대개 나이와 성별이 유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어난다.
나의 피부에도 주름살이 생기지만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니 객관적 외모에는 변화가 있을지언정 상대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대한 피드백이 줄어들고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점점 더 수용하게 된다. 피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외모로 인한 아픔도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아물 것이다. 아무리 극심한 외모 열등감이라도 바다처럼 깊고 넓은 시간 속에서 옅어질 것이다. 시간만큼은 분명 외모 자존감을 도와줄 것이다.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외모 자존감의 상처를 보듬어 줄 것이다. 지금까지 외모 자존감 수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제 남자 지인 중에 하나는 외모가 우락부락합니다. 얼굴은 크고 검은 편이고 체격도 커서 언뜻 보기엔 사나워 보이고 술꾼의 골초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섬세하며 유머러스합니다. 매우 가정적이고 성실합니다. 한 번은 그가 억울함을 토로하더군요. 자기 생김새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난봉꾼이나 성질 더러운 남자로 오해하는 일을 평생 겪었다고요. 얼마나 억울할까 싶었습니다. 또 한 번은 여자 지인 중에 한 명이 유사한 토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녀 나이 30 후반이었는데 자기한테 사귀자고 대시한 남자가 평생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것이 자신의 외모 때문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너무 아쉽다는 한탄이었습니다. 저도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타고난 노랑머리입니다. 짧을 땐 티가 잘 안 나는데 조금만 기르면 염색한 것처럼 노랑머리가 됩니다. 먼 조상 중에 서역인이 한 분 계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염색이 대중화되었지만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대개 불량 학생들만 노랗게 머리를 물들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평생 짧은 머리를 선호했습니다. 명상을 배우고 이제는 노랗든 빨갛든 대머리든 신경 쓰지 않게 되었지만 노랑머리는 아토피와 함께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아토피는 팔꿈치 안쪽과 목 부위가 가장 심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부끄럽고 민망했는데 가려움은 더 괴로웠습니다. 특히 작년엔 아토피가 전신의 70% 정도의 중증으로 번져서 회사도 한동안 쉬어야 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강원도의 한 약초 연구가를 알게 되어 그분 덕분에 아토피를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토피, 건선, 습진, 여드름, 탈모 등 피부 난치병 환자를 만나면 저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되어 이분을 적극 추천합니다. 인간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호감을 느낍니다. 좋은 사람일 것 같다는 기대와 믿음을 품습니다. 반대로 외모가 추하면 그런 호감이나 기대가 생기기는커녕 혐오와 무관심이 일어납니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그들은 젊고 예쁜 여성을 더 오래 쳐다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름다운 외모에 끌리는 것은 타고난 동물적 본능 또는 집단 무의식의 소산이라는 증거입니다. 외모가 출중하면 분명 살아가는 데 유리합니다. 그냥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사람들로부터 호감과 관심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주로 초도 효과나 첫인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면이 외모만큼 아름답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죠. 겉보기는 그럴듯한데 영 쓸모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It's what's inside that matters 라는 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면이다 혹은 중요한 건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 대부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합니다. 이 진실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깨우치지 못하면
백발이 되어도 철부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외모로 타인을 평가하고 대하기 쉽기 때문에 외모는 한 인간의 정체성과 심리 상태에 대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외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수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다니란 말이 아니라 나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진정 자유로워집니다.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대해 담담해집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남의 덕 보려는 마음을 버리면 됩니다. 내 삶은 내가 잘 꾸려나가겠다는 독립심과 담담함을 증진시키면 됩니다. 또 남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면 됩니다.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죠. 남들이 뭐라든 나는 나대로 살겠다 하는 담담한 마음을 내 중심에 단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의 본 모습을 원래보다 높게 평가하든 낮게 평가하든 남들에 대해 의지하거나 기대하는 마음을 아예 포기하면 무엇보다 내 속이 가장 편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삶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은 내 말과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무례하게 굴거나 제멋대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굳건하게 심지를 세우고 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병립할 수 있습니다. 외모 스트레스 해소법 또 한 가지는 타인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건 그냥 즉각적인 생각, 스쳐가는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며칠만 지나도 그들은 그걸 기억도 못합니다. 따라서 나의 외모에 대한 남들의 평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물론 그건 자연스러운 착각이지만 한편 그 착각이 내 삶에 커다란 불행을 가져옵니다.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원래 세상이 그런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살자라고 마음을 품으면 거대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역지사지, 공감, 경청 이런 덕목을 칭송하는 소리가 높게 들리고 그 가치를 사람들이 실제로 높게 평가하며 그런 덕목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역지사지나 공감, 경청을 잘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만큼 희귀한 덕목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선물이지만 막상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역지사지나 공감, 경청을 잘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중심적인 면이 발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공감, 경청이 희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회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공중도덕과 윤리의 선만 잘 지키며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살면 됩니다. 저는 요즘 타인의 외모에 대해서 일절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걸 연습 중입니다. 부정적인 언급은 당연하고 긍정적인 외모 언급조차 큰 그림으로 보자면 나를 위해서나 당사자를 위해서나 좋지 않은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간은 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외모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갈수록 빛이 바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태도나 행동을 칭찬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얼굴 수술을 많이 하죠. 예쁘고 잘생긴 얼굴을 갖고 싶어서입니다. 얼마 전 컬투쇼에서 이런 사연을 들었습니다.
남친이 여친 집에 놀러 갔는데 책상 위 액자에 웬 남자 사진이 들어있어서 누구냐고 따졌더니 여친이 머뭇거리다가 나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형 전의 사진이었던 거죠. 인간의 미의 추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에 대해서라면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노인이 되면 그 아름다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노인이 되면 외모의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외모와 상관없이 모두가 엇비슷하게 늙어버립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노력만 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꽃피우기 쉽습니다.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인간이 가꿀 수 있는 것, 꽃피울 수 있는 것 중에서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가꾼 마음, 아름다운 마음은 어떤 미남 미녀보다 매력적이고 장구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붓다는 평생 탁발을 했고 남들이 버린 수의를 얻어 입었다고 합니다. 모든 욕망에서 자유로워진 그의 마음은 얼마나 통쾌하고 자유롭고 시원했을까요? 저도 요즘 아주 작은 부분에서 그 시원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바로 식욕입니다. 과일식, 채식, 지양과 소식을 하다 보니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먹지 못해 안달나는 그런 음식도 없으며 그냥 단순하게 비빔밥이나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 혼자 밥을 먹을 땐 집에서건 밖에서건 언제나 그런 메뉴를 선택합니다. 소박해야겠다, 채식 지향을 해야겠다 하는 당위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음식들이 가장 맛있고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저와 함께 먹는 사람이 있을 땐 저는 그 식사를 식사가 아닌 교제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저도 함께 먹는 것이 그때는 더 즐겁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맛집도 검색해서 찾아가고 고기나 회도 한두 점 집어먹고 밀가루 음식인 파스타를 먹기도 하는데 상대는 그런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경우가 참 많고 또 제가 그걸 먹지 않으면 상대가 너무 미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그냥 적당히 맛있게 즐깁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채식지향 생활입니다. 혼자 있을 땐 좋아하는 과일식과 채식 위주로 먹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한 발 양보해서 적당히 맞춰주는 것이죠. 이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외모보다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아쉬운 점은 이것을 인식하고 삶의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사람들은 무슨 고행하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길입니다. 껍데기보다 알맹이를 중시하는 삶이 더 보람있고 아름답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큰 만족을 선사합니다.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줄어들수록 내면의 만족감과 기쁨이 더 커지는 이 기묘한 역설을 말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외모는 20살 때 가장 아름답고 그때부턴 쭉 내리막길입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인데 그렇게 시들어가는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면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외모는 젊을 때 반짝 아름답고 시들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 가꾸기에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하시면 어떨까요? 지인들이 간혹 농반 진반으로 성형수술을 고민하며 제 의견을 물어볼 때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몸 성형수술 말고 마음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100배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원하면 수술을 하고 원치 않으면 수술을 하지 마라. 다만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왜 이 수술을 받으려 하는지, 수술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인지, 당신의 그 마음 바닥까지 꼭 한번 들여다봐라. 어쩌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성형수술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